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한 명이 80만원으로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가는 컴퓨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제 채널에 항상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힘든 괴랄스러운 시스템만 소개시켜드려서 죄송하던 참에 마침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번에 보급형 게이밍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80만원대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힘들었던 점은 요즘 램 가격이 말이 아니라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배틀그라운드를 하시는 분들의 말로는 16기가를 거의 대부분 추천하시는지라 좀 무리를 해서 16기가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8기가만 넣고 나머지 부품을 좀 더 좋은 부품으로 넣을 것인가를 고민을 좀 했는데요. 결국에는 16기가의 램을 장착을 하는 대신에 CPU를 좀 저렴하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품 소개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CPU는 라이젠 3 1200으로 4코어 4스레드의 제품이며 중저가 게이밍에 굉장히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커피레이크 i3 CPU도 4코어 4스레드도 나와서 앞으로 좋은 경쟁이 될 것 같지만 아직은 커피레이크 CPU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i3에 적합한 저가형 메인보드는 내년에나 발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싸고 괜찮은 메인보드를 사용해서 오버클럭까지 가능한 라이젠 3 1200을 사용했습니다. 메인보드는 라이젠 CPU를 오버클럭 해줄 수 있는 B350 메인보드 중에서 저렴하면서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인 에즈락의 AB350-HDV 모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버클럭이 가능한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 그리고 나름 믿음직스러운 에즈락의 제품으로 중저가 라이젠 빌드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메모리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삼성 메모리보다 조금 더 저렴했던 타무즈 8기가 2133MHz 모듈을 2개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비슷한 가격대의 저가형 램 중에서도 검은색 PCB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가 주문할 때도 개당 10만원 아래로 구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품절되어 버렸네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FHD에서 중상급 옵션으로 고사양 게임을 무난히 돌릴 수 있는 지포스 1050ti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실 중저가 그래픽카드에서 메이커에 따른 성능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 중에 하나였던 포사사의 1050ti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가격의 중저가 PC에는 NVMe SSD는 거의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SATA SSD를 선택을 하였는데요. 제가 많이 추천하고 여러 개 사용 중인 제품인 크루셜의 MX300 275기가 제품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케이스는 3i 시스템사의 J400 블랙 강화 유리 제품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제가 저가형 케이스는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믿음직한 3i 시스템사의 제품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해당 가격대에서는 전면과 사이드 패널까지 다 강화 유리를 제공해주는 제품이 J400이 유일하더라고요. 제품명에 강화 유리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도 알고 보면 사이드는 아크릴이고 전면만 강화 유리인 제품들이 꽤 많으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파워 서플라이 덮개와 전면, 측면 강화 유리, 4개의 LED 펜 등 가격 대비 괜찮아 보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중저가 제품을 구성하면 더 싸게 1, 2만원대의 케이스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기에 좋은 시스템이 먹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케이스는 너무 저렴하면 분명히 나중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래도 4만원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중저가 제품 중에서 그래도 나름 이름이 있는 마이크로닉스의 사이클론 2 400W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용한 CPU의 TDP가 65W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CPU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래픽카드를 중고급 그래픽카드로 교체하더라도 400W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물론 가격대가 가격대이니만큼 슬리빙이나 모듈러 방식의 케이블은 기대할 수 없지만 모듈러 제품들은 가격이 2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보너스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품은 PC 구입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쓸만한 중고 부품을 보너스로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전설의 명기 삼성전자에서 나온 하드디스크인데요. 1TB 7200rpm 제품이라서 용량이 부족한 SSD 대신에 용량이 큰 게임이나 아니면 요즘 이제 젊은 남학생들이 즐겨 찾는 영상 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추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비슷한 시스템을 계획하신다면 5만원대의 1TB 하드디스크를 신품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품 하드를 구입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2배 가격인 10만 원이면은 3배 용량인 3TB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TB 제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부품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조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인보드의 CPU와 쿨러를 먼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보드를 개봉을 하고, 여기 필요한 것들은 옆에 잘 놔두고요. 평소처럼 메인보드 박스를 그 작업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젠 CPU 같은 경우는 이렇게 CPU에 핀이 달려있기 때문에 처음에 장착하실 때 조심하지 않으시면은 CPU 핀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고요. 이렇게 아래쪽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넣을 때도 방향을 잘못 넣으시면은 핀을 찌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PU 소켓을 보시면은 AM4 소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개의 레버가 있기 때문에 이 레버를 이렇게 제끼시고 요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신 다음에 CPU에도 보시면 이렇게 세모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똑같이 일치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내려놓으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핀에 절대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핀이 망가지는 경우가 라이젠 CPU에는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레버를 이렇게 내려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CPU 장착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기본 쿨러를 한번 장착을 해볼 텐데요. 라이젠 1200의 기본 쿨러인 레이스 스텔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이 브라켓을 제거를 해야 돼요.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군데의 나사를 제거를 하시면 이렇게 기본 쿨러 장착용 브라켓이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제거된 상태에서 이 백플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이 백플레이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위에다가 쿨러에 있는 4개의 나사를 그냥 조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기본적으로 서멀 페이스트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 손 대지 말리시고 그냥 장착을 하시면 되거든요. 따로 서멀 페이스트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레이스 스텔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에 스프링으로 이렇게 장력을 조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 끝까지 그냥 조이시면 됩니다. 나사 더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조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CPU 팬의 전원을 메인보드에 있는 CPU 팬 1 단자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CPU랑 쿨러 장착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램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램을 장착을 해볼 텐데요. 먼저 램 슬롯을 보시면은 이 장착 클립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를 젖혀주시고요. 한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보통 한쪽에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램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홈이 있고 긴 쪽과 짧은 쪽이 있어요. 이거를 램 슬롯에 보셔도 짧은 쪽과 긴 쪽이 있거든요. 이걸 맞추셔가지고 수직으로 넣으신 다음에 양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립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젖혀질 때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CPU와 램 장착이 끝났고요. 보통 이제 케이스에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케이스 조립하시기 전에 이 상태로 PC가 작동을 잘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파워를 연결을 하시고,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하나 꽂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 상태로 누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소형 모니터를 한번 연결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픽카드에다가 모니터를 연결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원 스위치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메인보드 전면 단자에 있는 파워 버튼 부분을 쇼트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 그래픽카드 쿨러랑 CPU 쿨러가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제대로 조립을 한 것 같은데요. 부품에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자, 잠시 기다려가지고 화면이 뜨는지 볼게요. 자, 화면도 무사히 떴죠? 화면이 무사히 뜬 걸로 봐서는 부품에도 이상이 없고 조립도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누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다가 부품들을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드 테스트를 통해서 부품들이 다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케이스에다가 부품들을 장착을 해볼 텐데요. 먼저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IO 실드를 장착하는 거를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이 IO 실드의 방향을 잘 보고 메인보드의 단자들 방향을 보고 IO 실드를 맞는 방향으로 딱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O 실드의 장착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을 할 텐데요. 메인보드를 장착하시기 전에 먼저 여기 보이시는 이 메인보드 스탠드 오프들을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사용한 메인보드는 마이크로 ATX 제품이기 때문에 6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행히도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딱 6개만 딱 장착이 되어 있네. 그러면 이제 한번 장착을 해볼 텐데요. 자, 메인보드 장착하는데 필요한 나사는 이렇게 생긴 나사거든요. 이렇게 생긴 나사를 가지고 메인보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는 얘를 눕혀놓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메인보드를 잘 밀어놓고요. 가운데쯤에 있는 나사 하나를 조립을 해가지고 간단히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하나만 조립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이 메인보드 나사 조립할 때 가끔 이렇게 절연 워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메인보드 그 나사 구멍에 접지를 하도록 이렇게 금속으로 접지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절연 와셔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케이스에 이렇게 절연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나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메인보드를 다 이제 연결을 했으니까 케이스 전면 단자 선들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면 스위치들 연결하는 건데요. 그래도 매뉴얼을 보고 차근차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메인보드에 써 있는 걸 보고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순서대로 P-LED, 이건 파워 LED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워 버튼, HDD LED, 하드를 읽을 때 켜지는 불 있죠.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플러스가 있는 쪽이 양극이 되게 꽂으시면 되고요. 보통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에 양극과 음극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아랫줄부터 꼽는 게 작업하는 데 쉽겠죠. 아무래도. 자, HDD LED부터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D LED 케이블을 이렇게 보시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메인보드에서는 표시가 왼쪽에 플러스가 오게 하랬으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셋 스위치는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선이라고 하네요. 맨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선에다가 리셋을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왼쪽 두 개가 파워 LED인데 왼쪽에 플러스가 오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파워 LED 선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플러스인 거가 왼쪽으로 가게 꽂아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스위치 여기 두 개만 남았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양극과 음극이 없기 때문에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면 패널의 연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전면 단자 연결이 끝났고요. 자, 이제 다 나머지 메인보드 케이스에 연결해야 되는 메인보드 선들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연결하실 때 그냥 이렇게 직접 꽂으시지 말고 뒤쪽으로 넘겨가지고 가능하면은 전면으로 덜 나오게 하시는 편이 나중에 보기가 좋겠죠. 특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전면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케이블들을 다 뒤로 돌려가지고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 USB와 오디오 단자네요. 밑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SB 3.0 단자를 꽂고요. 선들은 나중에 뒤로 당겨가지고 뒤쪽에서 다 정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되도록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잘 접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케이스에서 나왔던 선들은 다 연결을 했고요. 자,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설치를 할 텐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워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를 한번 케이스를 반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눕혀놓고 하면은 작업이 더 편해요. 저는 촬영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지만 여러분은 눕혀놓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위쪽에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의 팬이 아래로 가게 장착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장착을 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연결용 나사는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머리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구분하기 쉽고요. 팬이 아래로 가게 파워 서플라이를 넣은 다음에 네 군데 나사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핀 케이블하고 CPU 전원을 연결을 해야겠죠. 이런 케이블들을 찾아서 얘들을 앞으로 넘겨주겠습니다. 보통 이제 잘 만든 케이스들은 여기에 그 CPU 단자, 전원 단자를 넘기는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없네요. 할 수 없이 앞쪽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다가 24핀 케이블이랑 CPU 전원을 연결을 해줄게요. CPU 전원 위쪽으로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비싼 케이스를 쓰실수록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낫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할 텐데요.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볼게요. 네, 그래픽카드가 들어가야 될 곳의 슬롯 덮개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렴한 케이스들은 이렇게 일회용 덮개이기 때문에 뜯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슬롯 덮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제거를 해주셔야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의 이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 제일 긴 거, 제일 위에 있는 제일 긴 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장착을 하겠습니다. 장착이 되었죠? 잠금 PCI 슬롯 잠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슬롯에 이렇게 고정 나사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사가 있죠? 슬롯 덮개를 다시 장착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시스템에 들어갈 확장 카드를 잘 장착했기 때문에 슬롯 덮개를 다시 장착을 할게요. 이번에 사용한 1050ti 같은 경우는 보조 전원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래픽카드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은 게 SSD를 장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하면 되겠죠. SSD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장착할 수가 되어 있는데 엄청 멋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하니까 이쪽에서 보이게 여기다가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장착로도 아까 메인보드 장착했던 나사랑 동일한 나사니까 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앞에서 SSD를 이렇게 잡고 뒤에서 나사를 사용을 해서 SSD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이 옛날에 명작이었죠. 삼성 하드 한번 구경하세요. 삼성 하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장착해야 되나? 하드 트레이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장착 방법이 좀 특이해요. 이렇게 왼쪽에다가 두 개의 이 은색 스크류, 같이 들어있는 은색 스크류를 장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고요. 하드를 이렇게 밀어 넣은 다음에 이 반대쪽에서 이 손 스크류를 사용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면 되네요. 하드 장착까지 끝났고요. 이제 하드랑 SSD에다가 전원을 연결해 줘야겠죠. 이 SATA 전원 3개가 있는 이 케이블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드에다가 전원을 연결하고, 끝에 거를 앞으로 돌려서 SSD에다가 꽂아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함되어 있는 팬들이 있거든요. 이 팬들을 다 연결을 해줘야 될 텐데, 먼저 앞쪽에 있는 이 팬 전원들을 다 뒤쪽으로 빼야겠죠. 자,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4개의 팬도 다 연결을 했어요. 치우고, 파워 서플라이 필요한 선들은 없으니까 얘들도 다 이제 잘 말아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야겠죠. 하드를. 방금 연결한 거는 이건 전원선이고, 이제 그 데이터를 메인보드랑 통신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선을 하드 데이터선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의 SATA 포트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가장 가까운 구멍으로 방금 하드에 연결한 그 케이블을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SSD에도 똑같이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다 완성이 되었죠? 선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대로 이제 시스템 켜지는지 한번 전원을 넣어볼게요. 운명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뭐지? 기대되면서도 긴장되죠? 다 만들었는데 안 되면 굉장히 좀 곤란하죠. 전원을 가져와서, 자, 전원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 잘 켜지네요. 앞에도 뭐 꽤 예쁜데? 좋아요. 전원 잘 들어왔고요. 화면이 들어오는지는 모니터에 한번 연결해 봐야겠죠. 윈도우 잘 들어가졌죠? 자, 제대로 확 작동하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대충 선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대충 됐죠? 옆판이 닫히면 된 거죠, 뭐. 옆판이 닫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판을 닫으면 되겠죠? 안쪽 비닐은 떼어줘야겠죠? 바깥쪽 비닐은 나중에 집에 가서 떼더라도. 야, 이거 완전 재밌는데. 조명을 어둡게 하니까 확실히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물론 저가형 케이스를 오랜만에 조립하다 보니까 제가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강화유리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제가 이거를 이제 바로 배달을 해줘야 돼가지고 성능을 자세히 알아볼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간단히 제가 그 테스트하면서 GTA5를 한번 돌려봤었거든요. GTA5 돌려봤을 때 화면에 보시다시피 성능이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이 가격대에 비해서 최상급 옵션을 준 거예요. 최상급 울트라 옵션으로 이 정도 성능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격대 비해서 성능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집에서는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그 시스템을 설치해주러 가가지고 한번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거를 직접 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한 60에서 80프레임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꽤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한번 좀 현실적인 시스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제 평소 컨텐츠랑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개수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